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레슬매니아 6의 메인 이벤트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빈스는 호건과 이를 공유한다. 그 계획은 호건과 워리어 간의 챔피언 대 챔피언 매치로 해당 경기의 결말은 얼티밋 워리어가 핀볼을 따내며 클린하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다. 호건은 일전의 제우스 플랜에 이어 이 계획 역시 탐탁치 않았고 또 한 번 빈스의 거부 의사를 드러낸다. 그러나 빈스는 워리어가 승리를 따낸 뒤 새로운 챔피언에 올라 이벤트에 대미를 장식하는 스토리에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당시 워리어의 상품 판매율은 높았고 호건을 지지하는 수많은 헐커 매니아 중에서도 상당수가 워리어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결말은 향후 운영에 있어서 그리 나쁘지 않을 전개로 판단한 빈스였다. 무엇보다도 레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로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대전 카드를 발표한 상태에서 자칫 그 둘의 위상을 고려해 더스티 피니시로 경기를 끝맺기라도 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현장 반응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호건은 빈스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종 결정권자인 빈스의 계획을 계속해서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 참고로 훗날 호건은 빈스의 계획을 듣고 나서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빈스에게 그 이후 이어질 계획에 대하여 물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빈스가 앞서 언급한 계획을 고소하자 호건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턴일에 관한 것이었다. 레슬매니아 6에서 워리어가 대관식을 치르는 동안 호건이 링에 올라 워리어를 무참히 공격함으로써 악역 전환을 깨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호건은 턴일과 함께 트리플 H, 즉 헐리우드 헐크 호건이 되어 악랄한 기믹을 선보이고픈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에 대해 빈스는 이런 지하에 반대 의사를 표한다. 다시 호건은 과거 빈스의 아버지가 프로모션을 운영했을 당시 악역으로 활동했던 점과 그로 인해 어떻게 악역을 소화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지만 빈스의 답은 변함이 없었다. 베이비 페이스로 헐카 매니아를 이끌어온 호건이었기에 그가 계속해서 선역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 빈스였다. 이렇게 호건의 턴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어도 WWF에서는 그러했다. 호건의 본심을 명확히 깨뚫을 수는 없지만 만약 레슬매니아 6에서 호건이 정말로 턴일을 시행했다면 챔피언에 오른 워리어를 그 자리에서 묻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 이유는 호건이 악역으로 전환할 시 모든 관심은 그에게 쏠릴 것이고 그로 인해 워리어의 챔프 등극은 더 이상 큰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호건의 의사가 빈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어느덧 레슬매니아 6가 열리는 주간이 다가왔다. (1990년) 레슬매니아 6가 개최될 무렵 WWF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한다. 토론토가 속한 온타리오주는 공공전기회사 온타리오 하이드로를 운영 중이었다. 당시 회사는 노동쟁의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그 영향으로 전력 파업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태였다. 소속 공무원 연합 측은 연금 개선과 향후 2년에 걸쳐 연봉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협상은 레슬매니아 6가 열리는 주 중 정점에 치달았다. 레슬매니아를 하루 앞둔 3월 30일 하이드로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음날 아침부터 파업에 따른 정전 가능성을 알리는 공고를 내보냈다. 또한 하이드로사의 대변인은 각 가정에 정전을 대비한 촉불과 손전 등을 미리 구비해둘 것을 당부했고 신장 투석기 또는 인공호흡기와 같이 집에서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 중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예비 발전기를 갖출 것을 알리기도 했다. 레슬매니아를 목전에 둔 스카이돔 대관 서비스 담당자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이드로사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인식할 뿐이었다. 스카이돔은 예비 발전기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었으나 이는 이벤트를 완벽히 진행할 만한 충분한 전력량은 아니었다. 가령 실제로 이벤트 도중 정전이 발생한다면
관중들이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조명을 가용할 정도의 양이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놓였지만 WWF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유일하게 당시 총괄 프로듀서이자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렐슨 스웨글러만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스웨글러는 그때를 떠올리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전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거였죠. WWF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수의 TV 조명과 이벤트 제작을 위한 프로덕션 트럭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프로덕션 트럭을 위한 별도의 대기 발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는 이벤트를 지속할 만큼의 충분한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대기 전력을 지닌다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뿐더러 만약 그만큼의 전력이 필요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미 경기장 측에서 관중들에게 퇴장을 요청할 거예요. 라고 전했다. 스카이돔에는 가로 33.5m, 세로 10m 사이즈의 전보트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소니에서 제조한 대형 스크린으로 약 200억 원이 투입된 장치였다. 그 전보트론 화면에는 42만 개의 전구가 사용되고 그 밖의 경기장 자체로 사용되는 할로겐 전구는 약 800개에 달했다. 즉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만으로도 엄청난 전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만약 레슬매니아가 열리는 그날 밤 파업의 여파로 실제 정전이 발생했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했다. 이벤트는 그 즉시 중단될 것이고 관중들은 경기장을 빠져나가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또한 정전으로 인해 스카이돔과 다운타운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인 가디너 고속도로도 안정상의 이유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양반향 폐쇄 조치가 진행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대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WWF도 경제적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PPV 및 유료 방송 계약, 그리고 현장 입장권 환불을 시작으로 그동안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시간과 비용적 손실은 순전히 WWF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었다. 다행히도 이벤트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스카이돔의 각종 조명들은 경기장 곳곳에 빛을 전했고 거기에 대관식을 위해 준비한 수많은 불꽃이 더해져 어둠을 밝혔다. 이렇게 레슬매니아 6는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그날 밤하는 WWF와 팬들 모두가 만족하는 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다. WWF 챔피언에 등극한 워리어가 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동안 이와 대조적으로 호건의 마음 한편에는 실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호건이 워리어의 정상 등극을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회사를 이끌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호건은 지난 7년간 회사의 간판으로 활약하면서 WWF의 유례없는 성장과 함께해왔다. 그는 회사의 탑 페이스로서 그 무게를 짊어져 왔고 그 시점까지 그 무게를 견뎌낸 스타였다. 그런 호건의 눈에 비친 워리어는 실로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워커로 보이지 않았다. 호건과 워리어는 다른 레슬러들이 누리지 못한 무적의 기믹이 허용된 스타들이었다. 위기의 순간 호건은 헐카매니아의 기운을 받아 헐크업을 선보이며 상대를 제압한 반면 워리어는 하늘의 기운을 받음으로써 강인한 힘을 끌어냈다. 달리 말해 호건은 경기 내외적으로 팬들과 유대를 형성하고 교감을 나누는 캐릭터이지만 워리어는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은 캐릭터였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팬 베이스 확장과 유지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데 그 차이는 스테디셀러가 되느냐 혹은 트렌드로 머무느냐 하는 가치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었다. 워리어와 일전을 치른 호건은 백스테이지로 빠져나와 브렛 더 hitman 하트와 마주쳤다. 브렛은 그 당시를 기억했고 다음과 같이 떠올렸다. 호건이 경기 후 백스테이지에 들어와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는 워리어가 실패할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빈스가 호건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 복귀를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호건이 브렛에게 말한 예측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호건으로부터 성화를 이어받은 워리어는 빈스의 기대와는 달리 탑 페이스로서 회사를 이끌 만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언젠가 호건은 워리어의 부족한 역량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워커로서
링 심리전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경기 전체의 흐름을 조절하고 관중과 함께 호흡하며 매치를 이끄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차츰 스토리라인의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동시에 관중 흡인력을 저하시킨 주 요인이 되었다. 워리어는 빈스에 의해 왕자에 앉을 수 있었지만 정상에서 그의 시대를 열지는 못했다. 그 결과 빈스는 호건을 예정보다 일찍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 다음해 레슬매니아 7에서 다시금 챔피언에 올려놓는다. 자연스레 워리어는 호건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갔으며 호건은 탑페이스라는 자신의 위치를 되찾았다. 시간은 불멸의 호건을 탄생시켰지만 영원히 그를 헤드라이너로 머물게 하지는 않았다. WWF와 업계 전반에 걸쳐 변혁의 시대와도 같았던 90년대가 시작될 무렵 호건의 위치는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었다. 90년대 초반 WWF의 스테로이드 파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급기야 빈스 맥맨이 검찰에 의해 기소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빈스는 최초 6개의 혐의를 제기받아 법적 공방에 들어갔는데 그가 받은 혐의는 프로모션이 개입하여 레슬러들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공급 및 배포한 것, 그리고 그에 관한 회사 자금 횡령 등이었다. 스테로이드 사건이 해를 거듭하며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호건도 그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조명받는다. 약물과는 무관할 것으로 믿었던 호건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이 밝혀져 팬들은 실망했고 그의 이미지는 하락했다. 호건은 의료용으로 해당 약물을 사용했다고 항변했지만 평소 팬들에게 운동하고 기도드리며 비타민을 드세요 라고 외치던 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행보였다.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느새 호건의 계약 만료일도 다가오고 있었다. WWF는 스테로이드 사건에 대한 부담과 세대교체 준비로 인해 호건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호건은 1993년 8월 6일 잉글랜드의 셰필드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당시 WWF 챔피언 요코즈나를 상대로 메인 이벤트에 나선다. 이날 호건은 요코즈나의 매니저인 미스터 푸지의 방해로 DQ승을 거두는데 이것이 약 9년 동안 WWF에서 활약해온 헐크 호건의 마지막 경기가 되었다. 9번의 레슬매니아에 출연해 8번을 메인 이벤터로 나섰고 통산 5차례 WWF 챔피언에 등극하며 총 2160일 동안 왕자에 머물렀던 호건의 역사는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이런 호건을 향해 새로운 손길이 다가서고 있었다.